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문건의 사후 작성 공수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시 강의구 부소실장은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 자체는 국방부 장관이 이미 작성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붙일 행정서식 수준의 표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임의로 해당 표지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 표지에는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서명을 먼저 받은 뒤 24년 12월 7일 피고인에게 재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해당 표지를 보고 왜 부속실이 이런 문건을 작성하느냐고 물었고 강 실장은 그냥 복원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서명을 요청하였기에 피고인은 장관과 총리 서명을 확인한 뒤이어 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후 12월 8일 한덕수 총리가 강의구 실장에게 별것 아닌 표지가 혹시나 논란될 수 있으니 파기하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고 결국 강의구 실장은 피고인에게 별도 보고 없이 행정총괄인 국무총리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표지를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지는 공소장이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새로 작성한 문서나 부서의 외관을 작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방부 장관이 이미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한 건 표지 형식의 행정문서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부서 형식이나 부서 절차, 권한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강의구 실장이 선포문의 내용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한 사실은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표지 문서였던 것입니다. 강의구 실장이 작성한 표지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24년 12월 3일이라는 내용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첨부된 한 장의 행정표지 양식임이 명확하고 별도로 강의구 부속실장이 선포문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표지는 바로 이 한 장입니다. 대법원 98도 4350 판결에 따르면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삼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의 보관 책임자가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할 의도 없이 폐기할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문서는 더 이상 공용서류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총리는 강의구 실장이 작성한 표지에 대해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적용할 때 해당 문서는 폐기 즉시 공무소에서 사용되거나 보관될 예정이었던 서류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141조가 보호하는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 등의 공공기관이 공식적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강의구 실장이 작성한 표지는 그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작성된 비공식 문건에 해당할 뿐입니다. 또한 해당 문건에 대통령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자동적으로 분류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한 그 표지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 기록물로도 평가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강의구는 대통령 실장 산하의 부속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는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같은 비서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와 관련한 중요 정책 문서나 결정사항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거나 이를 통제할 권한은 부속실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직무적 한계를 감안할 때 강의구 실장이 임의로 비상계엄 선포문의 표지 문건을 작성한 것은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무권한의 행위로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표지는 국무총리가 폐기를 지시한 문건으로 정식 문서로서의 성격조차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부서란이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해당 표지가 사전 결재를 요하는 선포문의 일부 문서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소급적으로 적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해당 표지는 단순한 형식 보완을 위한 서식에 불과했고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작성 지시가 있었다거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위 문서로 활용된 바도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직접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할 필요성도 없었고 사후 외관을 조작하거나 위작할 고의 역시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한 표지는 그 자체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로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문서는 단순히 책상 서랍에 즉시 보관되었을 뿐 외부에 제출되거나 실질적으로 행사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소장 어디에도 이 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사의 사실 내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문서죄 동행사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건은 직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며 행사 목적도 명백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지 문서는 공영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고 대통령 기록물로도 분류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야 뒤늦게 이 문서의 존재, 폐기 사실을 보고받았고 작성 단계에서는 사전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의구 부속실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본 사건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서는 피고인이 사후에 알게 된 사실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결국 이 사건 표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